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연입니다. 오늘 엔드타임 포커스 48강은 이제 현대 블레셋, 그러니까 현대 팔레스타인의 이제 기초적 이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은 여기 이렇게 이스라엘 땅을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이렇게 간혹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제 그 명칭은 맞지는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 블레셋이 이러한 이제 해안가 중심으로 가자 지구라든가 가자 아슈도시라든가 이렇게 그 해안가 중심으로 도시국가로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부를 때는 가나안 땅, 그죠? 가나안 족속이 있었던 가나안 땅이라든가 이스라엘 땅으로 이렇게 부르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나 그 블레셋 거기 그 속에 이제 가나안족이 그 멸망하면서 일부 거기에 들어 그 흡수되기는 했지만 요 그 옛날 블레셋 그 페니키아가 요 그 이스라엘 땅을 이렇게 그 도시국가 해안 이 밖으로 이렇게 점령한 적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서한 지구라든가 이런 것도 이렇게 그 저기죠. 옛날 블레셋 땅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요, 요 아랍화된 지금의 현대 그 블레셋 팔레스타인은 이제 아랍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 이 땅이 이제 그 옛날에 아랍 제국의 영토이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주장하려면 아랍의 어떤 그런 권리로서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다툼을 할 수는 있지만 이제 블레셋으로 이렇게 그 팔레스타인으로 예전에 그러한 이제 명칭으로 이렇게 이 땅을 이렇게 주장할 수는 이제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건국 과정에서 그리고 1, 2, 3, 4, 4차 이렇게 중동 전쟁이 이제 아랍 민족과의 그 유대인들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그것은 이 지금의 이제 현대 블레셋이 아랍 민족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같은 이슬람이 이란이라든가 터키라든가 그 같은 이슬람이라도 이렇게 이때 중동 전쟁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슬람과의 대결이 아니라 아랍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과 유대 민족과의 그러한 대결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 그 블레셋이 과거 그 블레셋의 어떠한 그런 저기로 이렇게 그 지금의 어떤 땅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그 중동 지역을 이렇게 살펴볼 때에 중동 지역은 이제 그 현대의 이렇게 그 민족 국가 개념, 네이션 어떤 그런 현대의 국가 개념은 현대 이제 서구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그 서구가 이제 이쪽에 오면서 이렇게 생긴 개념이고 이 중동 국가라고 하는 것은 원래 네이션 이런 개념이 아니라 큰 제국이 계속 이렇게 다스리던 땅이었고 이제 부족, 가문 이러한 이제 중심의 어떤 그런 그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제국 안에 살면서 제국의 일원으로 그 부족이라든가 그러한 이제 가문이라든가 이런 이익을 그 내에서 이제 그 조화롭게 또는 그 또 이렇게 또 저기죠 또 이렇게 분쟁도 이렇게 있긴 했지만 주로 이제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제국 내에 어떤 편입돼서 살았다. 그래서 제국 안에 산다는 것이었지 넓게 제국 안에서 어떤 산다는 것이었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금처럼 어떤 나라 시리아 뭐 요르단 뭐 이렇게 각각의 나라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이런 민족이면은 이렇게 다 나라를 세워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살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현대와 이제 현대에 들어서면서 현대라고 하면 이제 19세기 중반부터를 보통 이제 현대에 들어섰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 새로운 이제 이익 지역으로 이제 중동 지역이 등장했다. 그러니까 19세기 중반까지도 거의 후반까지도 거의 황무지 상태로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땅이 그렇죠. 그래서 여기를 가나안 땅으로 부르거나 이스라엘 땅으로 이렇게 명칭하는 것이 옳다라는 말씀을 방금 드렸고, 그죠? 그래서 이 그 가나안 땅이
저기 19세기 그 거의 후반까지도 황무지로 이렇게 그 예언의 말씀대로 황무지로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십자가,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중세 시대 때도 이렇게 그 성지 순례를 했잖아요. 그렇죠. 예루살렘에. 그래서 이렇게 성지 순례를 하는 과정에 이렇게 도적대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십자군이 처음 논의된 것도 이러한 도적대 소탕을 명분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성지와 관련해서 이렇게 장사라든가 숙박시설이라든가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그 인구가 아주 희소한 지역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현대 블레셋이 마치 예전부터 쭉 여기에 그러니까 예전에 블레셋이 쭉 이렇게 살아와서 지금의 블레셋, 현대 블레셋 지금의 사람까지 이어졌다라고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데 그건 아니다. 과거 블레셋과 연속성, 계속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오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전에 그 블레셋은 그 기원전 그 6세기, 5세기에 그 저기죠. 기원전 5세기, 그러니까 7세기 후반부터 그 6세기 전반까지 저기 있죠. 그 느부갓네살 그 왕에 의해서 2500년 전에 이렇게 사라진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부분을 정확히 알아야지. 그러니까 현대 블레셋이 이렇게 형성된 거는 이제 19세기 후반부터 그 주변의 아랍국의 그 아랍 민족이 몰려들면서 이 가나안 땅에 제가 이스라엘 요 지금 요 땅의 얘기를 그 하기 때문에 제가 이스라엘 땅으로 얘기하지 않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립적 위치에서 이 가나안 땅에 이렇게 몰려들었다 아랍인들이 몰려드는 것이 현대 블레셋이지 그 예전의 그 블레셋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현대 블레셋 대다수는 현대 이제 중동 개발과 함께 왜 이렇게 그 이 지역이 현대의 새로운 이익 지역으로 중동 지역이 들어서게 됐느냐? 그거는 석유가 발견되면서 현대 문명이 석유 문명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그러한 가중에 이제 그 중동 지역에 석유가 발견되면서 이제 새로운 이익 지역으로 대두가 되고 또 서구 열강을 비롯해서 이곳에 이제 먹을 것이 없나 하고 들어오게 되면서 이 지역이 이제 각광을 받는 그러한 지역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현대 이제 중동의 개발과 함께 중동 지역의 개발과 함께 이제 19세기 후반에 이제 가나안 이스라엘 땅으로 몰려든 이제 중동 아랍인들이 이제 현대 블레셋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그 톰 소녀의 모험에 그 마크 트웨인 작가 있잖아요. 그 작가가 1960년대에 이쪽 지역에 이제 그 여행기를 남겼는데 그 굉장히 그 황무지가 된 이러한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 지역에 황무지가 된 지역.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몇 달 전인가 유네스코에서 여리고 유적을 현대 블레셋 이름으로 등재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전 그 여리고 그 지역의 유적은 예전에 이제 가나안 족속들, 그죠? 가나안 족속이라든가 현대 블레셋의 이름으로 이렇게 등재될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의 이렇게 이름으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제 글로벌 좌파들의 반 이스라엘 정책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본어에 들어가서 이제 현대 블레셋의 실존은 현대 중동사의 모순의 총체적 합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현대 블레셋 자신도 이러한 역사의 중심에 서지 못하고, 그러니까 현대 중동사, 그러니까 19세기 후반부터 몰려든 중동 아랍인들의 이런 블레셋 자신도 중동사 이렇게 역사적 중심에 서지 못하고 이제 또 냉혹한 국제 질서 현실을 이해하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권에 의해서 이렇게 또 생활고로 이렇게 몰려든 것이지 어떤 분명한 냉혹한 국제 정세의 현실 그리고 역사적 중심에서의 자신의 어떤 모습이라든가 이걸 냉철히 성찰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수립에 실패했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국가 수립을 이렇게 할 이러한 기회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것이 아랍 민족의 어떤 그러한 입장에 있어서도 이렇게 국가 수립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에 실패하고 지금 오로지
피해자 코스프레로 지금 일관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러한 현대 블레셋의 지금의 실존에 있어서 책임을 이렇게 얘기할 때 이제 먼저 제국의 책임부터 우리가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좀 제일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오스만 제국이 이제 해체 과정에서의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해체 과정, 오스만 투르크가 해체 과정에서 이제 제국 내 여러 세력들의 이익을 이제 균형감 있게 이제 이해를 도모를 하면서 해체를 해야 되는데, 이제 병든 거대한 공룡으로 이제 묘사되듯이 이제 이 제국을 이제 제국의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기득권을 놓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제국이 이게 힘이 약해지고 이제 무너지는 시점에 있어서 하나하나 이러한 그 제국의 사정을 제일 잘 아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분배해 주거나 어떤 거를 조정해 주면서 후퇴를 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끝까지 이제 오스만 투르크의 이권을 이렇게 기득권을 놓지 않다가 갑자기 이렇게 무너지게 된 거죠. 무너지게 되면서 19세기, 아니 그러니까 20세기 전반에 갑자기 무너지게 된 1차 세계 대전으로 무너지게 되면서 진짜 그야말로 아무런 대책 없이 이제 자기의 터키 민족주의로만, 그렇죠. 이 제국주의는 민족주의를 강조하는 게 아닌 겁니다. 그 제국을 다스리는 그 핵심부만 민족적 어떤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이지, 제국을 다 이렇게 제국에서는 다 같이 그냥 민족을 강조하지 않고 이렇게 혼혈이 되고 또 서로 조화롭게 살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제국의 통치자가 되면은, 그렇죠. 자기 혈연은 어떤 자부심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러한 모습을 띠는데, 이 터키 이제 민족주의만을 자신들만을 이렇게 살아남고자 했고, 그런 격병의 와중에 그냥 나머지 지역은 그냥 내팽겨 친 겁니다. 이것은 마치 소련 해체 과정에서 이제 민족은 이제 없다라고 이렇게 했지만은, 결국 소련 해체 과정에서 자기 러시아 민족주의로만 이렇게 저기 하고 이렇게 살려고 이렇게 했고, 나머지는 그냥 내팽겨 쳤잖아요. 그와 유사한 형태를 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볼 수 있지만, 이러한 책임에서 또 자유롭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또한 이제 이 부분뿐만 아니라 그 이슬람 종주권에 있어서도 이제 칼리프 제도를 이제 오스만 투르크 제국 술탄이 칼리프 제도까지,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이슬람의 어떤 그러니까 기독교의 교황과 같은 존재죠. 이런 칼리프 제도를 이제 이슬람 세계 속에서 협의를 통해서 이양을 하던가 뭐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내팽겨 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922년에 오스만이 해체되고, 또 이제 칼리프 제도가 그 폐지를 1924년에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지금의 이슬람권에서의 어떤 이런 종주권 다툼, 그 시아파 이란과 사우디 순니파의 이런 종주권 다툼이라든가 이런 다툼의 어떤 여지도 이런 칼리프 제도가 이렇게 분명하게 이렇게 협의되거나 이양이 잘 안 됨으로써 이러한 지금 중동 질서에 그 막대한 이런 부작용들을 남긴 것은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해체 과정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서구 열강의 책임을 또한 우리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영국과 프랑스의 중국 지역에 대한 몰이해, 그렇죠. 그리고 이러한 또 미국의 이런 그 중동 지역에 대한 몰이해가 부족이라든가 가문, 또 이슬람 내 종교적 성향이라든가 이걸 명확히 알고 이렇게 접근하고 해야 되는 정책을 표고해야 되는데, 이제 석유와 교통로 이러한 이제 확보에만 이제 주력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지역의 각 정파를 또 이제 분열을 시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민지 정책이라는 게 뭐냐면, 이쪽 그 여러 가지 분파 세력들의 이간책을 써가지고 서로 이렇게 다투게 하면서 이제 어떤 그 이익을 식민 어떤 이러한 지역을 유지하는 것이 식민 어떤 그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일반적인 이러한 이제 그 식민 정책이다. 각 정파를 분열시켜서 대립하게 만들고, 그죠.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펼치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1차 세계 대전에서 오스만 그 제국과의 전쟁을 위해서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자본을, 그러니까 돈을 이렇게 필요로 했고, 이러한 이제 열강들이 영국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아랍은 인적 자원, 싸워줄 오스만 제국과 그 내부에서 싸워줄 그러한 이제 아랍인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제 동시에 국가 설립을 약속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중 계약을 이렇게 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우리가 전세 사기 할 때 그 분양 사기 할 때도 이중 사기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 부분이 서구 열강의 특히 영국, 프랑스, 특히 영국의 이러한 이제 행태가 이제 이 지역에 이제 이렇게 그 분쟁을 계속 이렇게 더욱 더 이렇게 골이 깊게 만든 그러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아랍 민족의 분열적 그 이익 행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이 아랍 민족이 전체적 어떤 균형과 이익이 아닌, 그렇죠. 그들 아랍 민족의 어떤 전체적인 그 이익이 아닌 이제 그 반유대주의, 반미주의의 활용 수단으로 이 현대 블레셋을 활용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진정하게 현대 블레셋을 자신들의 같은 민족으로서 아랍 민족으로서 어떤 그 관점에서 이렇게 어떠한 일들을 도모한 것이 아니라 그냥 반유대주의, 반미주의에 활용하는 그러한 어떤 도구적 어떤 가치로서만이 이렇게 접근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아랍 민족의 분열적 이익 행태죠. 어떻게 보면 이것이 그 사막 이러한 지역에서의 어떤, 그렇죠, 그러한 행태라고도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그 이슬람 순리파 국가들의 이제 물질적 번영에도 불구하고 이 석유로 인해서 이러한 전례 없는 물질적 번영에도 불구하고 현대 블레셋의 경제적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아랍 국가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자신들의 권자 보호라든가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과격 테러 단체 등의 자본을 대고 있는 것이 이슬람 순리 국가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카타르, 뭐 그 아랍에밀렛, 사우디아라비아 이러한 나라들이 또 왕조 국가들 아니에요, 그죠? 이런 나라들이 이제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이런 테러 단체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무섭거든요, 자신들이 볼 때. 그렇죠? 그러니까 요 인민 전체에 요 그 현대 블레셋을 비롯한 이러한 진짜 아랍 민족의 그러한 순수한 그런 접근이 아니라 이런 이제 그 과격 단체한테 이제 자금을 대고 이제 우리들은 그냥 저기 해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이 굉장히 피폐해지는, 그렇죠. 진짜 이게 같은 어떤 아랍 민족의 어떤 적인가, 형제 나라라고 하는 그런 모습인가라고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이러한 이제 외부적인 그러한 또 이런 책임뿐만 아니라 또 가장 또 핵심적인 책임으로서 현대 블레셋인들의 잘못된 선택을 또 우리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특별히 또 현대 블레셋 지도부의 타락적 형태를 또 말씀을 드릴 수 있다. 이 지도부는 현대 블레셋의 지도부가 진짜 이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어떤 저기죠, 어떤 이러한 이제 파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어떤 불쌍한 현대 블레셋의 뭐라 그럴까, 참담한 현실을 이렇게 그걸 통해서 이렇게 파리를 해서 자신들의 어떤 성금 모아진 거 이렇게 또는 핀을 같은 아랍 국가의 핀을 뜯어가지고 이렇게 자신들의 호의 호강만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랍 저기 그걸 누구죠? 피에로의 아라파트 의장도 죽었을 때 7조 2천억 정도가 되는 개인 재산이 이렇게 7조 2천억 정도 되는 개인 재산이 이렇게 발견되고 했죠. 그러니까 그건 발견된 것만 그 돈이고 또 발견되지 않은 돈까지 하면은 또 몇 조가 더 얼마나 많은 돈이 있는지 모르죠. 그리고 지금의 하마스라든가 지금의 현대 블레셋 지도부가 굉장히 저기죠. 카타르라든가 호텔이라든가 굉장히 호화롭게 파티만 하는데도
막 10억 원을 막 쓰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언론에 이렇게 보도되고 하잖아요. 그런 타락한 형태, 그렇죠. 그리고 복수심으로 계속 세뇌되는 현대 블레셋인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어느 정도 이제 역사를 이제 지내면서 서로 뺨을 서로 이제 강하게 더 때리고 하니까 복수심이 생길 수 있는 거는 인정을 한다. 그러나 이제 완전 이제 복수심만으로만 이렇게 세뇌되고 그것에 어떤 저기 그 견제 장치가 없는 그러한 이제 무한 복수 세뇌, 그러한 이제 그 행태의 길만 걷고 있는, 잘못된 선택의 길만 걷고 있는 현대 블레셋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과격 테러 단체들이 주도하는 현대 블레셋의 지도부와 문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더 이상, 그리고 또 가장 또 현대 지금에 와서는, 그러니까 이슬람 이들이 이제 그 아랍 민족 그 순니파이면서도 이슬람 시아파 이란의 종교 이념의 수단적 하수인이 된 현대 블레셋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자신들의 어떤 그 종교조차도 이렇게 자금을 지원하고 여러 가지 그러한 이제 시아파의 이러한 그 종말론, 어떤 이러한 그 자신들의 종교 이념을 실현하고자 하는 이란 혁명주의 세력의, 이슬람 혁명주의 세력의 하수인이 되어서 이러한 이제 행태들의 어떤 잘못된 선택의 지속적인 선택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여튼 또 이슬람 종말론의 근본적인 작용이 있다라는 것도 이제 요 그 현대 블레셋을 이해하는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마스 세력이라든가 이런 세력들이 어떤 나라를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다. 자신들의 현대 블레셋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이렇게 완전히 몰아내고 다 죽이고 해서 이제 이 지역을 이제 이슬람 그 종말론, 그 메시아가 오게 되는 이러한 이제 그 통로의 그 사전 작업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슬람이 지배하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비타협적, 극폭력적 행위들을 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과도하게 이슬람에서 상징화된 예루살렘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미 이슬람 세계에서 메카와 메디나의 두 성지를 가지고 있는 이슬람권인데, 요 예루살렘까지 독점하려고 하는 이슬람권의 과욕이 또 투영된 것이 지금의 그 예루살렘 문제고, 이 예루살렘 문제의 또 한가운데 현대 블레셋이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절대화된 대상이 있기 때문에 대화와 타협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이, 제가 뭐 이슬람 지금 그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뭐 깊이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요 이슬람에서 요 예루살렘이 뭐예요? 그때 그 무하마드가 그 이렇게 그 에루살렘에서 이렇게 승천해서 이렇게 승천한 그 자리가 이렇게 그 예루살렘이다, 그 황금돔 사원의 그 바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꾸란에서 명시적으로 예루살렘이라고 얘기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먼 거룩한 곳이라고 이렇게 그 표현된 거를 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그 비정해서 완전히 이제 확정해서 이렇게 예루살렘을 이제 그렇게 만들게 된 거죠. 하여튼 이제 이란의 이슬람 원리주의 종말론 이러한 이제 세력의 대리 세력이 된 하마스와 헤즈볼라와 이슬라믹 지하드의 이러한 세력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세력들이 굉장히 적입니다. 굉장히 교육도 많이 받고 이렇게 멍청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굉장히 이렇게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고, 이러한 지도자들이 다 이렇게 석사, 박사급입니다. 다 그것은 다 이슬람 메흐디 그를 어떤 이슬람 종말 운동의 차원에서 이러한 근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나머지 뭐 여러 땅의 분쟁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은 부차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 지금 현대 블레셋 여러 환경들을 잘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독자님들은 또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하여튼 현대 블레셋에 영향을 준 국제 질서에 대해서 좀 이렇게 빠르게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동 제국, 그러니까 오스만 중동 제국의 해체
해체 과정을 가져온 제1차 세계대전이 또 현대 블레셋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그러니까 제국이 무너지면서 유럽 근대 개념으로서의 민족 국가 개념이 들어오게 된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전에는 이러한 민족마다 어떤 나라 이렇게 네이션 나라를 이렇게 건설해야 된다 이런 거는 프랑스 혁명의 그러한 어떤 영향이었죠. 그러나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이제 그 유럽 세계가 18세기 후반부터 이제 19세기까지 이제 민족주의 국가 건립 개념이 이제 그 유럽을 강타하고 그 뒤를 이어서 이 중동까지 이렇게 민족 국가 개념의 어떤 그런 개념들이 들어와서 이러한 이제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중동 지역에. 그래서 이해할 것은 이슬람이라든가 제국의 형태로 살아온 중동 지역은 원래 민족 국가 개념이라는 게 원래 성립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민족마다 나라를 이렇게 건립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지역이었다라고. 그러니까 유럽은 이제 크게 그냥 기독교 문명 세계, 이 중동은 그냥 이슬람 문명 세계 이러한 어떤 종교적인 그러한 저희가 더 강했죠. 그리고 제국의 그 어떤 개념이 강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범아랍 민족의 상황에서 민족 국가가 이 지역에 영향을 주었다 개념이. 그래서 아랍 세계에서는 이제 어떻게 됐냐면 이제 명문가 중심으로 왕국이 이제 계속 설립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우드 왕가 뭐 여러 가지 카타르 왕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아랍에미리트 여러 토우 국가들 그러한 이제 명문가 중심으로 이렇게 세워지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서구식 민주주의는 중동 이슬람 문화에는 이질적인 정치 형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선거는 민주주의를 도입한다 해도 결국에 원리주의 이슬람으로 인해서 정권이 넘어가면 그 뒤로는 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그 걸프 전쟁을 통해서 그 미국이 그 중동에 들어갔지만 민주주의를 이렇게 이식하려고 했지만 전혀 중동 이슬람 문화에 무지했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미국의 실패, 그러니까 처음에 그 유럽 세력의 실패, 또 이렇게 미국의 실패도 가져온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2차 세계대전 전후에 영향을 준 사건들, 그리고 논의들을 보면은 이제 그 오스만 제국 해체에 따른 서구 열강의 이익에 따른 영토 분배를 합의하기 위해서 영국의 이제 사이크스와 이제 그 프랑스의 그 피코 이제 그가 이제 협정을 맺게 된 것이다. 1916년에 그러니까 1차 세계 대전 와중에 이제 서구 열강들이 이러한 이제 합의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벨푸어 선언 1917년 영국 외상 벨푸어가 유대 국가 수립을 약속했고 또 후세인 맥마운 선언일에서 그 요 아랍 지역의 실력자 후세인과 이제 그 영국의 그 이집트 고등 판무관 맥마흔 간의 이제 서한 1915년부터 16년간의 10차례에 걸친 그 서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랍 국가 수립을 약속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가운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영향을 끼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제 산레모 협정을 통해서 저기죠. 그 시리아라든가 그 레바논, 시리아 이쪽 지역은 이제 프랑스가 갖고 여기 가나안 땅이라든가 이쪽 사우디 이쪽에는 그 영국이 그 영향권을 행사하는 위임 통치하고 저기 하는 그러한 이제 그 산레모 협정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가나안 이스라엘 지역의 위임 통치를 영국이라고 하는 열국 나라가 맡게 되어서 이제 국제 연맹이 1922년에 들어서게 되면서 승인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국제 연맹에 어떤 협의를 하면서 영국이 이 지역을 위임 통치를 하게 된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영국이 현대 이스라엘의 탄생과 현대 블레셋 문제에 상당히 깊게 이렇게 관여한 그런 근원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분할안이라는 것이 1937년에 이제 영국의 이제 여기 그 위원회에서 이제 제시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에 이제 인구 대비를 조사해 보니까 이쪽 그 당시 이제 아랍 그 민족이 상당히 이렇게 이 지역에 와서 이렇게
그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전반에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 유대인들도 이게 그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에 들어왔지만은 굉장히 좀 유대인들이 좀 수적으로 조금 이렇게 밀렸다. 그래서 요쪽 나사렛을 이렇게 해서 요 북쪽으로는 이렇게 그 이스라엘의 영토로, 그리고 저기 지역은 현대 블레셋의 영토로, 그리고 에루살렘과 요 텔라비브를 잇는 요런 이제 밑짐칠 부분은 이제 그 저기죠, 위임 통치 지역으로 이렇게 국제 관할로 이렇게 이 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때 아랍이 이제 거부하게 된 거죠. 그러한 가운데 또 저기 아, 1947년에 그 이건 이제 유엔이 이제 분할안이죠. 그래서 이쪽에 요 황색으로 된 데가 이제 그 현대 블레셋 영토로 이제 기획을 하고, 또 여기 저기죠, 요 색깔로 이 색깔, 나머지 색깔은 이제 유대 지역으로 이렇게 1947년에 유엔에서 이러한 안을 제시했다. 근데 아랍은 이것은 또 현대 블레셋은 거부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유대인으로서는 요 정도는 우리가 이렇게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때 요 아랍과 현대 블레셋이 잘 판단을 해서 그 당시 어떤 현대 국제 질서를 다 저기 한다면 이걸 받아들였어야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제 정세를 읽지 못했던 그러한 이제 그런 과정이 있었던 거죠. 그 실수가. 하여튼 그 사이에 2차 세계대전이 있었고, 또 유럽에 그 홀로코스트 대학살이 있었고, 또 미국이 부상하게 되고, 유대인들이 장악한 미국이 부상하게 되고, 또 유엔이 또 구성이 되고 하면서 이러한 이제 급변하는 사태 속에서 유대인들은 굉장히 기민하게 움직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 아랍과 요 현대 블레셋은 이제 요 국제 질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러한 것을 좀 감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유엔 분할안, 1947년에 유엔 분할안까지 거절하게 되는 그냥 무조건적인 떼쓰기로만 일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러한 이제 그 2차 세계 대전을 잘 활용을 해서 그 이스라엘은 1948년에 5월에 건국을 하고, 또 이제 아랍과 4차례의 중동 전쟁을 이렇게 치르게 된다. 아랍 민족이 이제 이스라엘의 건국을 부정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전쟁이 그 네 차례에 걸쳐서 10년에 한 번꼴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1차 중동 전쟁, 이 부분은 뭐 너무나 다 잘 아니까 뭐긴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1948년 5월부터 49년 1월까지, 그다음에 2차 중동 전쟁 56년 수에즈 전쟁 또는 시나이 전쟁이라고도 하고, 이집트 나세르가 소련의 지원을 받아 전쟁을 했다. 이때 또 풍미했던 것이 이제 사회주의다. 아랍 사회주의로서 이제 또 사회주의 개념이 또 민족주의 개념, 또 사회주의 개념이 이렇게 들어와서 또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영향을 끼쳤던 거는 또 해방 신학, 이렇게 가지고 어떤 핍박받는 민족으로서 이렇게 또 이렇게 그려지게 이미지가 현대 블레셋 이미지를 형성하면서 이런 저기 한 거죠. 하여튼 3차 중동전쟁 1967년, 이전 3차 중동전쟁이 매우 중요하다. 이때 이집트 침입에 임박한 이스라엘이 선제 타격을 하게 되었고, 동예루살렘과 이제 회복을 하고, 그 다음에 서한 지구를 점령을 하고 골란 고원을 획득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리아로부터 골란 지원까지 획득하면서 이스라엘이 상당 부분 이제 저기를 한 거죠. 또 시나이 반도까지 이때 획득을 했죠. 하여튼 이렇게 되면서 또 4차 중동전쟁은 1973년에 욤키푸르 전쟁, 저기죠, 속죄일을 다 쉬고 있는 속죄일을 기회로 해서 이제 시리아가 이렇게 공격해 온 거죠. 하여튼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 건국이 이루어지게 되고, 또 아랍 민족은 이렇게 패퇴를 한 그러한 전쟁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네 차례의 중동 지역
전쟁을 겪으면서 현대 블레셋의 지역이 이렇게 축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뭐 구체적으로는 뭐 다 아는 거니까 일단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현대 블레셋의 저항을 보면은 파타 팔레스타인 해방 기구가 1900 해방 기구가 아니라 해방 운동이 이제 1957년에 형성이 돼서, 그러다가 팔레스타인 해방 기구 운동이 아니라 무브먼트가 아니라 이제 기구 오거니제이션이죠. 이 1964년에 이제 설립이 돼서 아라파트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팔레스타인을 국제 사회에 이렇게 각인되게 했죠. 특별히 이제 72년도인가 그 뮌헨 올림픽인가 거기에서 11명의 그 이스라엘 선수들을 이렇게 살해를 하게 됐죠. 하여튼 그리고 또 이제 1987년부터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저항 운동이 이제 그거를 이제 인티파다라 그리고 2000년에 그러한 이제 2차 인티파다 운동이 이렇게 그러니까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리고 가자 지구는 이제 하마스가 정권 창출을 2006년부터 이렇게 하게 되고, 서한 지구는 이제 파타 정당 아바스가 이제 정권을 장악한 상태다. 그렇지만은 이 서한 지구도 이제 하마스 세력이 점점 한 지금 30%까지 이렇게 그 힘을 발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여튼 또 이집트, 요르단의 친미 그러면서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 이집트와 요르단이 친미 국가화가 되고, 또 캠프 데이비드 회담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의 변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데이비드 회담은 이제 이스라엘과 현대 블레셋 자치 수반인 아라파트와 해서 이렇게 클린턴의 중재로 미국의 캠프 데이비드에서 이렇게 어떤 평화 협정 여러 가지 국가 건설 협정 여러 가지 자치 협정을 맺었던 거죠. 그리고 요르단은 이제 이런 와중에서 피에로 이제 본부가 요르단에 있었는데, 이제 이러한 그 내에서 또 전쟁이 또 일어납니다, 서로. 그래서 이제 요르단이 이제 피에로를 이제 내쫓게 됨으로써 이 피에로 본부가 이제 저기 레바논 쪽으로 이동하게 된 거죠. 하여튼 1993년에 이스라엘과 오슬로 협정을 맺어서 평화협정을 요르단과 맺게 되었다. 그리고 이집트는 이제 1979년에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맺게 되면서 시나이 반도 땅을 돌려주고, 그렇죠.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있었고, 또 그 사이에 이란은 1979년에 이슬람 호메니 혁명으로 원리주의 이슬람화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분위기 가운데 시나이 반도를 이렇게 이집트에 이스라엘이 반환하게 됨으로써 미국의 중재로 이러한 이제 평화 협정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제 국제 관계의 질서들이 현대 블레셋으로 하여금 그 입지를 더욱더 중동 전쟁과 더불어 점점 입지를 줄어들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입지가 어느 정도까지 줄어들었냐면은 현재 2023년 현재 이란의 대리 세력이 된 현대 블레셋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랍 민족의 그 내에서도 버림을 좀 받았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아랍 민족들은 다 이집트나 요르단이라든가 사우디라든가 요 걸프만 국가들은 사실은 속으로 현대 블레셋 편이 아닙니다. 지금 이런 이란과 지금 대리 세력이 되어서 이렇게 지금 사실은 이스라엘과 이런 아랍 국가들이 이제 평화 협정도 이렇게 맺고, 이제 사우디만 평화 협정이 남았거든요. 이거 맺고 이렇게 좀 번영해 보려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을 펴려고 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아랍 국가들이 다 사실은 현대 블레셋을 사실은 속으로 싫어하고 버렸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란은 이렇게 대리 세력으로 이용만 하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 몰리게 된 처참한 현실에 있는 것이 현대 블레셋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란이 대리 세력에 대한 하마스가 지금 이스라엘을 침공을 했고, 또 하마스의 정치적 목적이 이 현대 블레셋의 국가 건설이 아니라, 그죠? 그리고 현대 블레셋의 안녕과 복지가 아니다. 자, 이런 진짜 자기 민족을 저기들을
자기들이 돌봐야 될 사람들을 이렇게 그 포를 쏘는 그 학교라든가 병원이라든가 모스크라든가 가정집이라든가 그 사람들을 모아두고 거기에 의해서 포를 쏘고 거기에 인질로가 아이들을 포를 맞게 이렇게 이러한 이제 사람들이 진짜 너무나 이렇게 악랄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진짜 극단주의 이슬람 세력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이게 다 그냥 성전 지하드로서 다 정당화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진짜 그 인간의 어떤 그 개념으로서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이러한 일 그리고 이렇게 인지를 저기 하기 위해서 잡아오고 강간과 이런 이제 행위를 현대 국가에서 이렇게 한다는 거 예전에 어떤 그런 전쟁이라든가 이런 민간인을 죽이고 살해하고 하는 거야 이제 우리가 문명화되기 전에의 어떤 적이지 이러한 행태를 보이는 것 자체가 진짜 제정신이라고는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전쟁을 실질적으로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지 뭐 하마스와의 뭐 이렇게 지금 충돌이긴 하지만 전쟁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란과 그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을 임을 이렇게 그 현실을 바라봐야 되는 이 대리 세력이 된 현대 블레셋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2014년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가자 진입이 이때는 이제 51일간 가자 지구를 이렇게 그 이스라엘이 들어갔는데 진입이 확실한 군사적 진입이 확실한 상황에 지금 처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여튼 사우디 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의 수교를 눈앞에 둔 상황에서 하마스 침공 사태가 이렇게 발생을 했고 또 이제 레바논도 이제 저기죠. 저기 이스라엘과 1982년 전쟁으로 이 레바논에 가 있던 그 피해로 군사적 이제 기반 시설이 이제 파괴가 되었고 현재는 여기도 이제 이란의 대리 세력인 헤즈볼라가 이제 레바논을 실질적으로 이제 통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여튼 20세기 전반에 이러한 이제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그런 1차 세계대전을 비롯해서 2차 세계대전 그리고 중동 전쟁을 비롯해서 이러한 굵직굵직한 사건과 또 논의들이 있었다. 이러한 논의 가운데 그 현대 블레셋이 어떤 잘못된 선택과 그 국제 질서를 읽지 못하는 그리고 이러한 여러 상황 가운데 이러한 지금의 참담한 국가 건설의 기회를 이렇게 찾지 못하고 참담한 이러한 상황에 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들이 이제 그 블레셋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아랍 민족으로서의 권리를 이렇게 구했다면은 그 초반에 여러 가지 그리고 분할한 안들을 받아들였다면 충분히 이렇게 더 많은 이렇게 땅을 이스라엘과 같이 이렇게 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그 뭐 이렇게 그런 시나리오도 충분히 가능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여튼 현대 이스라엘의 국가 건립의 1라운드에서 이제 패전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현대 이스라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래서 현대 블레셋의 자주적인 의사 결정이 배제된 채 그렇죠. 그러한 어떤 자주적인 의사 결정을 할 처지도 아니었고 그리고 어떤 그 현명한 지도부가 이렇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랍 제국들에 그냥 휘둘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는 이스라엘 국가 건립 이전뿐만 아니라 이제 건국 후에도 중동 전쟁의 와중에서도 주체가 아닌 객체로 존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랍 국가들이 전쟁이 패배하고 환경 변화에 의해서 이제 아랍 국가들은 지금의 현상 유지 정책을 선호하는 거지 어떠한 더 이렇게 현대 블레셋으로 하여금 뭐 국가를 건설해주고 하는데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하여튼 그 이란 그 원리주의 이슬람의 종교 이념의 하수인으로서 전락한 하마스 현대 블레셋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랍과 이란의 활용당하는 현대 블레셋의 처지가 된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끊임없이 지금도 이렇게 그 유럽 연합으로부터도 1조 원이 넘는 자금을 지원받고 또 여러 가지 그 아랍 세계로부터의 지원과 이런 것이 그 돈들이 복지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이스라엘의 어떤 테러 그런 준비와 그렇죠. 이런 데 다 그리고 하마스 그리고 비롯한 어떤 지도부의 향락적인 그런 생활에 돈이 다 쓰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계속 그냥 그 복수의 그런 세뇌에
계속 휘둘리고 있는 현대 블레셋. 그렇죠. 그러니까 현대 블레셋은 이제 국제 질서의 격변의 와중에 있어서 국가 건설에 실패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현대 블레셋이 굉장히 아랍 민족의 정체성을 가지고 지혜롭게 행동했다면 충분히 더 많은 지금의 이스라엘의 그러한 이제 영토보다도 더 많은 영토로 자리매김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 그래서 오스만 제국의 붕괴 과정,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중동 전쟁 및 협상 과정, 캠프 데이비드 2000년에 있었던 그 회담, 그리고 이러한 이제 여러 가지 국제 질서의 격변의 과정에서 현대 이스라엘은 국가 건립을 또 이렇게 그 수립을 했고 또 통치 지역도 이러한 그 계기가 있을 때마다 확대시켜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통치 지역을. 그런데 현대 블레셋은 여러 번 국가 건립의 기회가 주어졌으나 스스로 이를 원치 않았고, 그러니까 주어진 이렇게 그 복을 그 밥덩이를 걷어 찼습니다. 그래서 점차 수렁으로 빠져들어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아랍 민족주의에 어떻게 보면 속았고 또 아랍 사회주의에 속았고, 그죠? 그 이집트 그저 소련이라든가 이런 혁명주의적인 어떤 그 저기죠 혁명으로 이렇게 무장 투쟁이라든가 이러한 아랍 사회주의, 그리고 이란 원리주의에 지금 또 이렇게 속고 있어서 활용당하면서 국가 건설을 실패하고 테러 단체 하마스 주도하에 절망적 상태에 지금 처해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테러 행위라든가 인질 등 이러한 이제 비인간적인 수단으로 이스라엘에 대항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러한 그 아랍 민족주의, 아랍 사회주의, 이란 원리주의에 의해서 이러한 차례차례 이렇게 인간 저 현대 블레셋 그 여러 가지 정신이 적이 되었다, 이렇게 수단으로만 이용됐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인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의 상황 속에서 이제 분노와 절망의 질주 외에는 사실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로서도 그 불행한 일이고 또 현대 그 블레셋 자체로도 불행한 일이다. 그리고 이게 인류사에 있어서도 이제 굉장히 불행한 일로 이제 남게 되었다. 그러니까 요 현대 블레셋이 이제 분노와 절망의 질주에 있기 때문에 이 해결은 결국에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서 그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에 복수하는 형태로 마지막을 장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현대 블레셋에 이루어질 그러한 이제 예언의 성취가 남아 있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